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드 타가는 한 명의 부모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영유아 화장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타가는 성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클린 앤 비건이라는 슬로건으로 핵심 성분 함유량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생각한 환경과 품질, 지속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에 더해서 타가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타가 라운지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이 라운지에서 앞으로도 육아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강사분들의 강연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유튜브 채널 엄마의 지혜TV를 운영하고 계신 정소영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강연은 우리 아이 시기별 올바른 장난감 선택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강의는 소아과 길잡이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신 김혜나 강사님께서 우리 아이 키 성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이신 정소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엄마의 지혜, 엄마에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엄마들을 위한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유아기부터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이 장난감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장난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필요한가? 네, 요거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장난감이 왜 필요할까요? 장난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난감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노는 것 자체가 밥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놀고 만지고 사고치고 밀가루 엎고 뭐 해도 내가 감각도 느껴보고 맛도 보고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발달을 하기 위해서 갖고 노는 게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사줬는데 잘 갖고 노는 거랑 한 번만 갖고 노는 거랑 그 차이가 뭘까? 장난감 사줬는데 뜯을 때는 막 호기심 천국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보면은 몇 번 안 갖고 놀고 맨날 나달나달하게 갖고 노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를 보더라도 100번을 읽는데 100번의 읽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냅둬라. 이게 계속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장난감도 많이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사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장난감을 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열린 장난감이냐, 닫힌 장난감이냐, 우리 아이의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장난감이냐, 닫아주는 장난감이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본다면 우리 아이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닫힌 장난감이냐,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사고를 확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규칙이나 답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삐 하고 눌렀더니 고양이 야옹, 이거는 고양이 소리를 내가 더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고양이는 야옹, 호랑이는 아웅, 학습하는 거예요. 이것은 닫힌 장난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열린 장난감은 뭡니까? 레고. 답이 없어요. 그쵸? 뭘 만들지 몰라요. 그냥 장난감은 교구일 뿐이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는 그 아이의 생각에 따라 달라있어요. 이거는 이제 열린 장난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열린 장난감만 막 사주시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태어나자마자부터 2세까지 영유아기입니다. 자, 이때에는 아이들이 첫 번째 장난감이 있어요. 뭘까요? 흑백부터 시작해요. 아직 색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백 모빌부터 시작해서 컬러 모빌, 그러다 아이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봐요. 주먹도 줘보고 펴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네. 내가 내 거를 보면서 이게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막 뭘 사주려고 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열린 사고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닫힌 사고만 해야 되는 장난감을 주고 있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전 장난감보다는 아이들이 감각을 자극하고 탐색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호기심의 눈빛으로 다 새로워.
새로운 공간 가면 또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이런 시기를 저는 영유아기가 정말 골든타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전 좀 추천하는 것 중 하나가 저 끝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꽤 오랜 시간 갖고 놀고 옮기면서 소근육을 발달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좀 흔치 않은 열린 장난감 중에 하나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아이들 장난감에 있어서 안전성. 요즘은 생각하는 게 또 친환경.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보다는 원목, 똑같은 블럭 놀이인데도 원목 블럭들이 있어요. 네. 많진 않아요. 왜? 비싸니까. 네. 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원목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너무 작은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입에 들어가서 구강기에 삭히기 때문에 레고를 사주더라도 작은 레고가 아니라 대형 레고. 네. 브릭수가 좀 적더라도 대형 레고들. 그리고 삶을 수 있는지, 세척을 할 수 있는지, 네, 소독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시기는 입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대부분이 이제 3세에서 5, 6세까지의 황금기가 지나면은 이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연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시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말 잘 놀아야 되는 시기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사회성이라는 게 나 혼자 놀다가 같이 노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발달이죠.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냐. 근데 저는 정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오른쪽 위에 역시 블럭, 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습과 놀이와 생활이. 이번 주말에는 아쿠아리움에 가볼까? 또는 바닷가에 가볼까? 그 바다를 보고 느끼고 오감으로 책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게끔, 경험하게끔. 그리고 집에 와요. 레고 놀이를 하거나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바다를 입체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입체 독서라고 합니다. 크레파스 하나만 쥐어줘도 벽에 낙서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하죠. 아이가 사과를 그려요. 그럼 한글 학습할 때 가장 좋은 게 사과 그림에 사과라고 엄마가 써주는 거예요. 아이는 이게 동그라미만 있어도 이게 사과예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배야. 아이들은 구분해요. 자기 그림을. 이런 식의 학습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다양하지만 역시 안전한지 체크를 해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학년 시기는 정말 학습이 폭발이 되고 엄마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예요.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학습, 성적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쫓기기 시작해요. 막 다 학원가 있고 연산학원가 있고 놀 친구도 없어요. 그럼 이 시기에는 사실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시기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는 자기 방이 생겨요. 자기 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 안에서 어지럽혀져 있어요. 엄마가 다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어지럽혀져 있어서 불편함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다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의 상황에 내가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6세에서 8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 관계를 풀어갈 수 있고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이 사이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닥친 어느 정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중요한 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죠. 왜요? 책 속에 지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줘요. 이 시기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놀잇감들. 이때는 과학 실험기, 뭘 만드는 것들.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어진 재료 안에서 무엇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상해볼까? 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보드게임들. 아이들이 좀 이제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단순히 흥미성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앉아서 집중하면서 내가 이걸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장난감들. 엉덩이의 힘, 이게 학교 갈 준비를 위한 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사회활동과 경험은 해야 된다. 혼자 하는 놀이보다는 축구공을 가지고 팀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 문제의 상황들,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 이때의 주의사항은 너무 어렵지 않게끔 난이도가 적절하고 아주 단순하게 쉽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Q&A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장난감 고르기는 흥미를 금방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난감만 쌓여 있고 잠깐 맞아요. 놀다가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맞아요. 저희 아이도 아마 유튜브 쥐어주고 8시간 보라 해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의 세계, 그 미디어의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반짝반짝해요.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어때요?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에 답을 드리자면은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이나 양육자들이 재밌게 놀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텐션이 다르고 리액션이 다르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우리가 아이들이 재미없다 느끼는 거는 장난감도 나 혼자 노는 거. 쪼잘쪼잘 얘기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들이 이제 지쳐. 5분만 지나면. 재미없는 게 느껴지니까 재미가 없어요, 얘도. 그럼 혼자 놀아라고 해봤자 이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저는 주변의 어른들이나 환경들,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함께 놀 수 있는 리액션과 환경을 조금 개선해주면 아이들이 유튜브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재밌어요. 당연히 더 재밌죠. 리얼리티인데. 네. 그럼 환경을 좀 우리가 반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강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신 김혜나 강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김혜나 강사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요즘 좀 보기 드문 소아과 전문이고요. SNS에서 소아과 길잡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 신장, 그리고 키성장 진료 시스템과 적절 시기, 그리고 키성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171.38cm, 여성은 158.17cm입니다. 연령별로 남성만 살펴봤을 때 80대 이상이 163.54, 30대가 174.65cm. 과거에 비해서 키가 확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평균 키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들도 이제 우리 아이 키 성장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 많이들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도 그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이러한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검색창에 검색만 하시면 질병관리청에서 누구든지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도표 보는 방법이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 계산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령대의 평균 신장만 한번 살펴보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만 7세에는 남아가 122.1cm, 여아가 120.8cm 정도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만 12세에는 남아가 151.4cm, 여아가 151.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키 하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아기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하지만 단순히 키만 작기만 한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단순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온 가족이 조금 작은 축에 속하는 경우 가족성 저신장,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늦게 자란 경우 체질성 성장 지연, 그리고 조금 작게 태어난 아이들, 저체중 출생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하지만 성장 장애라는 거는 다른 문제들,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걸 말하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나 성장 호르몬 결핍, 푸싱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 질환, 그리고 좀 생소한데 터너, 누난, 프레더윌리 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이 여기에 속하고, 전체 저신장의 성장장애가 20%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그냥 단순히 작기만 한 건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성장 클리닉에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뼈 나이 검사, 왼쪽 손목, 잘 쓰지 않는 쪽의 손목 뼈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나이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뇌 MRI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보통 10세 전후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 사춘기 오기 전에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주로 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6에서 7세경에 시행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만 4세인데 100cm가 안 돼. 그리고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성장 도표에 넣어봤더니 우리 아기가 100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 300%알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도 빨리 오셔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빨리 해야 되지는 않은지 이렇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키 성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OX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키는 무조건 유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유전적인 경에 큰 것이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작으면 아기도 작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크면 아기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엄마 아빠 유전 키를 통해서 아이들 예측 키를 계산해보는 공식이 있는데, 남아의 경우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더하기 13을 2로 나눈 값, 여아의 경우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빼기 13을 2로 나눈 값. 이거를 우리 아이 예측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계산해 보시는데 사실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유전만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키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랑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최종 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유전은 70, 환경이 30 이 정도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유전을 환경 30%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O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네요. 정답은 X입니다. 잘 먹어야 키가 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아기를 어떻게든 많이 먹이시려고 할머니 댁만 갔다 오면 아기들 포동포동 살이 쪄서 오죠. 키가 크려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골고루 필요한데 사실 지방이 도움이 되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너무 많은 지방은 렙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은 성조숙증을 유발을 하고, 성조숙증이 유발되면 뼈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인 최종 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단백질, 이제 계란이나 닭고기나 어류에 많은 단백질, 그리고 녹황색 채소나 통곡물에 많은 아연,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은 우유와 치즈를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고,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이지 말고 키를 평균치를 내는 것처럼 몸무게도 평균치가 나와 있으니까 성별 대비 적당한 통통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키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년에 10cm 크는 주사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면 O? 아니다. X 한번 표시해 주실까요? X입니다. 아이들 정상 성장 속도 그래프 한번 보면 한 만 4세부터 6세까지는 1년에 한 4, 5cm 커요. 그러면 그럼 성장 클리닉 주사 왜 하냐? 무조건 10cm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성장 속도가 이제 그래프에서 벗어나서 너무 느려졌을 때 성장 호르몬 주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상 속도로 올려줄 수 있지, 그렇다고 무조건 10cm 보장한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번째, 일찍 많이 자야 키가 많이 큰다. 이것도 한번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외로 X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시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부분 9시. 그죠. 밤 9시부터 뭐 새벽 2시, 그러니까 꼭 그때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깊이 자기만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 때나 많이 잔 친구, 규칙적인 수면 습관 있는 친구들의 성장 호르몬을 비교를 해봤더니 규칙적인 양질의 수면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 최고치가 이렇게 높았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많이 자라고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방학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양질의 수면 습관 잘 조성을 해주시는 게 아이 키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초경을 시작하면 혹은 음모가 발달하면 키 성장이 멈춘다. 정답은 맞아요. X입니다. 키가 확 큰 다음에 초경을 시작하는데, 초경 시작하고 2년이 있다가는 이제 성장판이 닫히게 돼요. 초경 시작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가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는 해요. 그래도 그 2년 동안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양질의 수면 그리고 먹는 거 잘 챙겨주시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남아는 고환 용적이 먼저 늘어나고 음모가 발달하고 키 성장의 속도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아 여아 모두 음모가 발달한 후에 오히려 키성장의 피크 시기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거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축구보다는 농구를 해야 키가 많이 큰다. 정답은 X입니다. 키가 자라는 데는 긴 뼈가 자라는 게 중요해요. 정강이뼈나 이런 팔뼈 같은 긴 뼈들의 끝에서 성장판이라는 곳에서 연골세포가 점점점 뼈세포가 되는데 적당한 충격도 성장판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축구, 핸드볼처럼 운동량이 많고 살짝 친구들이랑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도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 할 때 30분, 머리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요새 애들 비슷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특별히 막 인스턴트를 많이 섭취하지도 않았는데 성소수증이 빨리 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거 있어요? 성조숙증의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게 좋아져서 하나랑 하나는 환경 호르몬. 우리 몸에서 성 호르몬이랑 비슷한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컵라면에서 부어서 나오는 그런 환경 호르몬 맞기는 한데 방향제 같은 데에도 그런 성호르몬과 비슷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대부분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방향제 같은 것도 좀 삼가하라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뚱뚱하다고 다 성조숙증이 오는 건 아니고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궁금하신 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